그 여러 가지로 추운 날씨가 오늘 오니까 좀 풀렸어요. 좀 따뜻함이 느껴지는데 그래도 아직 한기가 많이 있는 날씨인데 오늘 계양구 연두방문에 기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늘 지역사회 발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양구 와서 이제 좀 느끼는데 의회가 새로 단장돼서 딱 하니까 아주 기분이 좀 더 상쾌하고 또 계양이 35년 그 수건을 푸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이기도 하고 또 계양의 여러 가지 미래상을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계양도 참 청장님의 계양, 꿈을 향한 계양 그런 부분이 느껴져요. 저도 꿈 이야기도 시작하잖아요. 제가 인천 시장에 인천의 꿈 하듯이 같은 꿈이라는 거는 계양이 잘 되고 인천이 잘 되고 이런 부분인데 언론인 여러분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우리 계양이 또 인천시가 잘 되는 것이 서로 다 우리 시민의 그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총장님은 수시로 간담회 결제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 시장님께 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하실 때 성함을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아의 민용원 기자입니다. 지금 계양 3기 신도시가 LH에서 토지 가격이 형성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표시가 안 되고 있고 산업단지 1차만 지금 이제 공고가 나 있는 상태인데 지금 착공한 지가 꽤 오래가 됐고요. 또 부천 대장동에는 SK라는 대기업이 이렇게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계양구는 지금 이제 여기도 이제 3기 신도시하고 계양구에서 옛 청장 박형 청장부터 지금 현 청장까지 계양구 자족도시로 발전할 일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3기 신도시에 모 기업체가 들어와야 이 산업단지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시장님께서는 그런 업체를 끌어올 수 있는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LH에서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위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도시 역사가 1기, 2기를 거쳐 3기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늦게 되는 신도시가 아무래도 현대화되고 또 좋은 시설이 되고 또 기존의 신도시의 미비점이라든가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요. 막 도시 개발을 할 때 늦게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기 신도시도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과거의 1기 신도시가 단순한 주거지역 중심의 그러니까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으로 출발을 했다 하면은 3기 신도시는 적어도 자족적인 기능을 갖춰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그 도심뿐만 아니라 지역 주변이 다 함께 발전하는 거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시다시피 지금 LH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고 이거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LH 나름대로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시는 시 입장에서 여기에서 우리 입장에서 이것이 잘 정상적으로 추진해 노력하는 과정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업체하고 하는 게 조금 곡절을 겪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어려움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는 3기 신도시는 주거지, 그 다음에 산업시설, 그리고 문화, 이것이 어우러지는 어떤 그런 자족 기능을 갖는 도시로 간다 하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 사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절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상적인 그 공모라든가 또 객관적인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기울여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 좀. 네, 인천일보 변성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작년 8월에 계양도서관에 오셔가지고 대장홍대선 이제 연장한 두고 이제 계양역 연장 입장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이제 계양구와의 어떤 이견으로 뭐 광역교통 개선 대책 변경 등 이제 후속 행정 절차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조금 입장과 그 다음에 이제 시에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사업 타당성 확보를 하고 있으신 걸로 아는데 이후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좀 나당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정책 방향에 변경이 또 있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대장홍대선 관련해서는 지역 단위에서는 어떠한 노선, 어떤 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단위에 가장 적합한 부분을 조율을 하고 이런 과정을 겪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에는 거기에 핵심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렇게 됐고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국가 출동한 계획에 아마 그렇게 늦은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안에 이게 공식화해서 최종 입장이 정리가 될 것으로 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과정은 우리 편 기자님도 잘 아실 테니까 더 새롭게 거기서 변화된 건 없어요. 약간 역사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죠.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입장이 정리가 된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크게 변함은 없이 아마 금년도 상반기 안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 경종합의회 박현영 기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경종합의회 박현영 기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늘 계양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약간 소외됐다고 이제 그렇게 지적이 있어요. 그런 지적이. 이제 시장님 임기 관련해 좀 오셨으니까 좋은 선물 하나 주시고 가셨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계양 국민을 위해서. 근데 저는 소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시장으로서 어느 지역을 소외시켜서 무슨 제가 도움이 될 것이고 제가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또 이걸 떠나서 시장이 300만 시민이 다 제가 모셔야 될 그런 지역 주민이지 어디가 거기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10개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좀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시청이 남동구 주변에 있고 그다음에 많은 행사나 문화나 이런 것이 남동, 연수, 중구, 미추홀이다 보니까 방문 쪽에 오는 기회가 적을 수 있는 부분 그거는 소외가 아니죠. 지역적 여건이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지난 3년여 동안에 특히 윤 청장님이 수시로 제 사무실에도 방문을 해주시고 제가 와서도 또 필요한 부분을 협의하면서 가급적이면 정말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은 잘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렇게 해갖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장이 야심차게 추진해가고자 하는 아라뱃길 관련한 각종 사업이라든가 또 의회 총사를 마련해서 건립을 했던 문제라든가 기타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큰 것들이 있어요. 여기는 사실 앞으로 큰 굵직굵직한 것들이 GTX D2 노선 관계 계약역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다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이 문제하고 대장 홍대선 문제도 있고 또 강화강 고속도로 문제도 있고 계양 테크노밸리도 있고 또 계산지구 개발도 있고 많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계양뿐만 아니라 인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차별 없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우리 계양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조해서 잘 이뤄나갈 일입니다. 최근
오셨으니까 뭐 좋은 선물 하나 주시면 선물은 이제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또 청장님이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의례적으로 뭐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 제가 그래서 우리 들어가서 직원들하고도 이렇게 맨날 똑같이 얘기는 뭐 적극 검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찾도록 들어가서 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텔레비전 이관섭님 오늘 청취하신 현안 중에 좀 이렇게 진전된 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계시나요? 가서 더 검토하신다 말고 더 나아가서. 근데 그게 저는 이제 항상 그 책임 있는 얘기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신뢰 금이 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주신 사항이 이제 효성 이동의 공영 주차장 문제, 그 다음에 도서관, 서울 도서관 건립에 대한 예산 지원 문제, 기한 경기장 제척 부지 유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민간 소각장 이용에 따른 예산 지원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저도 이제 대안이라고도 의견도 제시해서 이런 문제들이 적어도 계양구에 생각하는 시장이 연두방문을 통해서 얘기한 거는 가장 절박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대는 게 아니라 되는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들어가서 검토하는데 이제 문제 하나는 예산 문제가 주로 있는데 이제 당장에 시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연두방문을 쭉 하면서 아주 급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가를 가서 논의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할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특별조정 교부금도 있고 또 교부세가 사실 재원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저는 보수적으로 즉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해오기 때문에 그럼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해드릴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과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무책임하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잘 검토해가지고 이 정말 절박한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겠다. 먼저 연대 김종득 기자인데요. 지금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 지금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매립지 반입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반입 수수료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자료에 보니까 지금 이제 각 기초단체 계양구에서도 지금 이제 그렇게 직매립 금지하다 보니까 민간 수박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 생활 폐기물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운반료하고 그 다음에 민간 소각에 따른 이제 소각 비용이 지금 증가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천시에서는 이런 이제 예산이 각 기초단체에서 예산이 지금 이제 증액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에 지금 그동안에 쭉 이렇게 특별회계를 인천시에서 수입으로 잡아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 될 것인지, 또 각 기초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근원적으로 2015년도에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상당히 진척이 됐고 부분적으로 해소될 게 많지 않습니까? 매립지를 전체 인천시로 이관하는 게 절차를 지금 이미 200만 프로 나왔고 가산금 붙여서 50%로 인천시 넘기는 것도 지금 이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체 매립지는 두 곳이 이제 공모에 응모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올해부터 사실 직매립이 금지됐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은 그야말로 뭐 한 10분의 1로 줄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하루에
한 20여 대 차량밖에 안 들어오니까 이제 사실상 해결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공모된 지역을 통해서 하게 되면 완벽하게 해결되고 애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가 된다 이렇게 되고 해결 안 된 게 SL공사 인천시관이 해결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제를 놓고 있는데 그 직매립이 금지되다 보니까 반입 수수료가 굉장히 줄죠. 당연하죠. 그 멸치관리공사에서는 수수료가 이제 많이 줄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특별회계상 운영하는 게 첫해 2015년, 16년에 무려 700~800억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몇십억 이렇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보면은 근원적으로 폐기물이 안 들어오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국면으로 간다. 다만 그렇게 반입 수수료는 그 당시 우리가 없던 걸 만들어 갖고 받아낸 거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50%를 인천시로 넘기라 한 것은.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아까 청장도 얘기하셨지만은 소각시설을 이제 민간 소각시설을 하니까 이게 조금 비싸죠. 그러니까 그 이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차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근데 이거는 근데 메리츠 관리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문제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왜냐면 메리츠 특별회계는 그 메리츠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쓰도록 당초 특별회계 목적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이 기금이 특별회계 기금이 상당히 지금은 줄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기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메리츠 문제는 근원적으로 이제 해결 국면이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 소각시설 이 부분은 좀 판단을 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지금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참 문제를 풀어가는 단계고 지금 서울이나 경기, 서울이 특히 이제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건 다 각자 그 지방정부에서 해결할 일이에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강력하게 금년부터 일반 폐기물 반입은 안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 시장님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 받아야 되거든요. 안 그럼 하셨으니까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 뉴스원의 이신영 기자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 그 작년에 연도 방문 때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대형 문화예술 관련해서 사업비 분담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때 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시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번 더 그거는 여쭤보겠습니다. 아직도 진행형인데 어떤 기부를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구하고 협의해서 그건 진행할 겁니다. 질의응답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요. 자, 그러면 저 4시에 저거죠? 네. 기자 여러분들도 좀 오셔서 같이 참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시고 올해도 여러분들 애쓰는 만큼 뭐 우리 계양 또 인천시가 잘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갖고 또 여러분들이 언론인수 역할을 잘 해주시자 기대하고 올해 모두 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